자, 7월 26일 오늘 이제 주말 시리즈가 시작되는 날이고 이제 우리가 주력으로 가져가는 일본 야구가 들어오는 날이죠. 예, 일본 야구가 이제 전반기 말쯤에 조금 이제 변수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이제 조금 좀 어질어질했는데 일단은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좀 간을 좀 봐야 되겠죠. 예, 타격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오늘도 한번 잘 맞출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요즘 크보가 우리가 잘 놀았고 이제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아요. 크보가 그죠? 어제 한 박스는 이제 낙이 났고 매 주력 두 박스는 이제 뭐 적특이라서 뭐 자랑할 거리도 안 되는데 뭐 메이저리그는 뭐 너무 잘 들어와 줬습니다. 요즘 메이저리그가 요즘뿐만이 아니라 올 시즌 전체적으로 메이저가 많이 어렵죠. 많이 어려운데 어제 또 주력 역배 하나 잡아가지고 매치 역배 샌디 승. 요즘 딜런 시즈가 좀 폼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딜런 시즈도 저러다가 이제 안 좋으면 탁 안 좋아져가지고 좀 그런데 그리고 오늘 제가 어제 나간 박스가 총 3개인데 3개 박스 중에 딱 하나 틀렸어요. 여기 조금 좀 아쉽습니다. 딱 하나 틀렸어. 클리 오버. 이거를 제가 원래 여기다 이제 오클랜드를 넣어서 주력 박스를 만들었었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마지막에 바꿨거든요. 근데 부주력은 들어왔고 주력은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도 어제 메이저 또 잘 골라가신 분들은 아마 올킬이 나셨을 거예요, 그죠? 승패 라인을 거의 다 맞췄기 때문에 가신 분들 축하드리고 요즘에 이제 승률이 아주 좋은데 분위기 좀 이어갈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을 때일수록 건방 떨지 말고 잘해야 돼. 그럼요, 그럼요.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매일 다 맞출 수 없어요. 그죠? 매일 다 맞추면은 그죠? 근데 이거 뭐 매일 다 맞출 수는 없고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봐야지, 그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버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지? 도파민 파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 뭐 맞추고 못 맞추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승률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너무 일일비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 좋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거를 또 이제 돈 버는 용도, 그죠? 재테크 용도로 하시잖아. 그래서 너무 일일비 하면은 또 스트레스 받으면 이걸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나는. 아무튼 스트레스 받을 일 없도록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늘 야쿠르트 대 히로 경기고요. 일단 야쿠르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오늘이 브레이크 이후기 때문에 뭐 참고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향은 있지만 최근 분위기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야쿠르트가 이제 타격감이 안 좋았는데 이제 홈에서 이제 타격감들을 조금 좀 끌어올리고 있죠. 주니치 요코하마 상대로 4승 1패.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불펜진에서도 선발을 좀 당겨 쓰는 전략을 쓰면서 불펜진에서도 안정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야쿠르트고요. 그리고 이제 산타나가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산타나가 돌아오는데 뭐 돌아와서 바로 잘 치지는 않겠죠. 그래서 돌아오는 걸 많이 기대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최근에 오스나가 타격감이 굉장히 좋고 무라카미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안타는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홈에서 야쿠르트는 어느 정도 방망이 기대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히로카프는 이제 요코하고 한신 원정에서 3승 2패로 타격감이 진짜 안 좋고 이제 히로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방망이가 진짜 심각하게 안 좋잖아요. 근데도 3승 2패 투수력의 힘을 앞세워가지고 승리는 어느 정도 챙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무래도 그 이제 올스타전에 좋은 투수들이 좀 나가다 보니까 오늘 좀 애매한 투수들이 나오는 경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좀 참고는 좀 해야 될 것 같고 여기가 이 경기가 좀 그렇죠. 오늘 이제 야마노 타이치 대 토마스 에치가 나오는 날입니다. 소울님 보내드릴게요. 소울님 들어오실 때 성적이 워낙 좋아가지고 야무지게 드셨겠는데. 자, 야마노 타이치 이 선수 좀 재밌는 선수예요. 커리어 통산 8번 등판을 했는데 그 8번 등판이 전부 원정이었어요. 원정에서 뭐 나름 잘 던졌거든요. 근데 직전 경기가 커리어 처음으로 홈에서 등판을 했는데 이 경기가 주니치 상대였고 3실점 2피홈런으로 홈에서 그동안 왜 안 던지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주니치 상대로 3실점 2피홈런 좋지 않았다. 이때 호소카와한테 맞았나? 뭐 두 개 야무지게 맞았어 아무튼. 근데 어쨌든 홈에서 데이터가 좀 많지 않아가지고 이 선수를 좀 평가하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해요. 홈에서 딱 한 경기 던진 거고 안 좋았는데 홈에서 어떻게 던질지 좀 전반적으로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올 시즌 딱 2번 원정에서 등판을 했는데 소뱅 원정에서 7이닝 1실점, 요코하마 원정에서 7이닝 3실점. 원정 두 경기는 나름 괜찮았어요. 난이도도 보시면 소뱅 원정, 요코 원정이면 난이도가 좀 높은 경기들이었는데 원정에서는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뭐 이 선수를 좀 제대로 평가하기가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홈에서 두 번째 등판. 홈에서의 좀 데이터가 좀 쌀 때까지는 좀 조심조심 접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히로시마 상대는 올 첫 등판입니다. 예, 토마스 세치 이 선수 올해 데뷔해가지고 딱 4번 선발 등판했거든요. 이 선수도 좀 데이터가 많지 않아. 3패 ERA 6.00으로 좋지 않고요. 데뷔 시즌을 보내고 있는 만큼 이제 조금 좀 계산이 좀 어렵죠. 예, 기록들의 샘플이 너무 스몰 샘플이라서 일단은 그 스몰 샘플들을 그래도 좀 뜯어보면은 이 선수가 이제 전형적으로 외국인 선수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구위 좋고 볼넷 많고 피홈런 좀 문제 있고 2군에서의 경기들을 좀 찾아보니까 2군에서 올 시즌 9경기 등판했고요. 2승 3패 1.66으로 2군에서는 좋았고요. 2군에서 이제 구위당 제일 문제가 볼넷인데 2군에서 구위당 볼넷이 1.2개로 괜찮았다. 근데 2군에서 삼진이 5.6개가 나오는 걸 보니까 아마 구위보다는 제구에 신경 써서 좀 연습을 좀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확실히 일본 야구는 그래도 2군 갔다 오면 좀 좋아지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원정은 딱 2번 등판했는데 요미 원정 6이닝 2실점, 야쿠 원정 2이닝 6실점. 오늘도 야쿠 원정이죠. 확실히 요런 부분은 좀 리스크가 될 것 같고 선발 투수들만 딱 봤을 때는 그냥 빠따 싸움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여요. 그죠? 아무래도 리스크는 개인적으로는 야마노 타이치가 조금 더 커 보이고 이런 경기는 전형적으로 한쪽으로 크게 터질 수 있는 그런 경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가 좀 될 것 같고 근데 방망이는 야쿠가 낫습니다. 그죠? 방망이는 최근에 야쿠가 홈에서 분위기가 그래도 좀 괜찮기 때문에 방망이 기대치는 요코가 낮고 선발은 그래도 토마스 에치가 조금 기대치가 좀 낮지 않나 요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관건은 히로시마 방망이죠. 그죠? 히로시마가 상대 전적이 2승 그 야쿠르트 2승 9패로 히로시마가 압도적인데 이제 2승 그 야쿠르트 2승이 진구구장에서 거둔 2승이거든요. 진구에서는 호각세야. 히로시마가 다들 아실 거예요. 원정에서 방망이가 너무너무 아쉽다는 거. 근데 진구에서는 그래도 아무래도 타자구장이다 보니까 득점력이 조금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면 불펜하고 선발은 히로가 기대치가 조금 높고 방망이는 야쿠가 기대치가 좀 높은 이런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패 라인이 조금 많이 어렵죠. 우리가 뭐 분석이라든지 기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기록이나 분석으로 접근하기에는 샘플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경기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야쿠 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방망이 기대치가 그래도 높은 게 야쿠이기 때문에 야쿠 역을 보도록 하고 기준점이 7.5고 오늘이 첫 경기라서 오바를 보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이게 선발들의 기대치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오바 사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로시마가 원정에서 진짜 방망이가 좀 약하거든요. 약한데 야쿠 원정에서는 그래도 득점력이 뭐 경기당 한 3점 정도 나오거든요. 음, 진구는 뭐 타자 부장이니까 뭐 그런 건 생각은 좀 해야 되겠다. 자, 다음 경기는 요코 대 요미. 안드레 잭슨 대 아카오시 유지 맞대결이고요. 요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로시마 상대 1승 1패, 그리고 야쿠 원정에서 1승 2패. 타격감은 꾸준히 좋은데 타격감이 좋은 거에 비해서는 승수를 그렇게 많이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불펜의 불안감도 좀 있는 팀이고 그런 것들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팀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오스틴이 올스타전 부상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빠진다는 거, 이 선수가 빠져도 괜찮은 타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스틴이 있고 없고 차이는 굉장히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요미우리 역시 요즘 뭐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한신상 대 2승 1패, 주니치 원정에서 2승 1패. 전체적으로 타격감도 괜찮고, 뭐 마무리로 돌아온 오타 타이세이가 역시 뭐 뒷문을 또 단단하게 잠궈 주니까 전반적으로 투타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드레 잭슨 이 선수가 5경기 연속 진짜 잘 던졌어요. 5경기 기준으로는 뭐 리그에서 제일 잘 던진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5경기 연속 헐스 이상 기록했고 실점도 딱 2실점. 뭐 페이스가 압도적이었는데 가장 최근 경기가 야쿠 원정이었죠. 3이닝 3.1이닝 4실점. 이날 좀 던지는 게 좀 이상하더니만은 약간 어지럼증으로 좀 강판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봤을 때 대가리를 좀 잘라야 돼. 대가리가 너무 쓸데없이 기니까 덥잖아. 오늘도 일단 홈구장이니까 야외 구장이죠. 뭐 저녁 경기니까 좀 어지럼증 이런 문제는 좀 덜 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최근 페이스는 좋았는데 직전 경기 좀 그랬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그날 컨디션이 하루 안 좋았던 거냐 아니면 조금 좀 페이스가 좀 떨어진 시점인 거냐는 한 경기 정도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날 그냥 못 던져놓고 그냥 핑계대고 내려간 걸 수도 있으니까. 올 시즌 그 요미우리 상대 원정에서 한 번 등판해서 6이닝 1실점 1피홈런으로 잘 던졌다.
이 경기가 최근에 만난 경기였거든요. 7월 12일 날 만난 경기였기 때문에 요미우리 역시 조금 익숙해질 수 있는 일정이긴 합니다. 특정 팀을 너무 자주 만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투수가 좀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대가리 긴 새끼를 걸러야 된다고. 김원중 때문에 어제 화가 많이 나셨구나. 아카오시 유지 이 선수 스윙맨이죠, 스윙맨. 이 선수는 이제 선발하고 불펜을 오가는 이제 스윙맨이고 롱 rel리버 역할도 좀 맞는 그런 선수입니다. 스윙맨이다 보니까 스윙맨 선수들의 특은 뭡니까? 이닝 팀 기대치가 떨어져요, 그죠? 이 선수가 선발 나온 경기들을 보면은 거의 이제 5이닝 언저리에서 거의 끊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쉬고 왔고 요미우리 불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불안감이 뭐 그렇게 드러날 경기라고 보여지진 않지만 확실히 이닝이 되게 떨어진다는 거는 생각은 좀 해야 됩니다. 이 선수가 이제 요코하마 상대 역대 좀 좋지 않았거든요. 3패. 근데 이게 샘플이 10이닝 샘플밖에 안 돼. 그래서 이거를 크게 우리가 받아들이긴 좀 어렵긴 한데 아무튼 요코 상대는 좀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아마 이제 뭐 선발들은 조금 좀 기대치가 떨어져요. 아무래도 그래도 누가 좀 낫냐라고 보여지면은 뭐 안드레 잭슨이기는 한데 선발의 기대치는 둘 다 좀 떨어지고 방망이는 둘 다 괜찮죠. 일단 오스틴이 빠진 걸 감안하면 방망이 기대치는 비슷비슷하거나 요코가 조금 낫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도 역시 조금 좀 치고받는 싸움이 좀 될 수 있는데 잭슨의 컨디션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컨디션을 약간 다운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 최근에 좋았던 그 5경기의 폼은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 경기도 조금 좀 치고받을 가능성이 좀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전적으로 5승 8패로 요코하마가 조금 밀립니다. 저는 이 경기는 요미 사이드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발에서 이닝 팀 기대치가 아카우시 유지가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게 뭐 시공 경기고 불펜에서의 기대치는 요미우리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요미우리 역풀 6.5는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첫날이니까 언더. 다음 경기 한신 주니치. 한신 같은 경우에는 요미우리 히로시마 상대 2승 4패. 전체적으로 뭐 방망이는 소소의 기준은 한신 기준으로 소소. 그리고 일요일 날 뜬금없이 대폭발했죠. 이날 이제 쿠리아렌이 좀 부진하면서 경기가 완전 터져버렸는데 대폭발을 한번 했습니다. 주니치 야쿠르트 원정 2패 그리고 요미우리 상대로 1승 2패. 지난주에 1승밖에 거두지를 못했던 상황이었고요. 최근에 뭐 타격감이 역시 주니치 기준으로 타격감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이제 중심 타선의 호스카와나 이제 칼리스테가 타격감이 좋은데도 1승밖에 거두지 못했다는 부분은 주니치 입장에서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예. 오가사와라가 올 시즌 되게 잘 던졌어. 되게 잘 던졌는데 최근에 폼이 떨어졌어. 그래서 그래. 오가사와라 얘기를 먼저 해드리자면 올 시즌 작년에 이 선수가 3점대 그냥 그저 그런 선수였는데 올 시즌 뭐 1점대로 좀 달리고 있었고 최근에는 계속 맞고 있습니다. 최근 두 경기 요코 상대 4이닝 4실점. 야쿠 원정에서 5.2이닝 3실점. 최근에는 조금 좀 폼이 좀 떨어져 있다. 물론 이제 상대들이 좀 빡세긴 빡셌죠. 빡센 거는 좀 감안은 해야 되겠지만은 최근에 실점 비율이 좀 높고 피홈런도 좀 많고 경기당 삼진도 2개밖에 안 나오니까 아마 체력적으로 조금 좀 떨어지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오늘은 한신을 상대하니까 올 시즌 한신 상대로 두 경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홈원정 한 번씩 만나서 8인 무실점, 7인 무실점. 역시 한신전은 상당히 좀 강점을 보여왔다. 근데 이게 본인이 컨디션 좋을 때 만난 거여가지고 지금은 조금 좀 예의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아무튼 최근 폼은 약간 다운. 무라카미 쇼키 이 선수가 이제 올해 좀 안 좋죠, 그죠? 올해 한 최근 기준으로 한 달 정도 좀 폼이 좀 좋지가 않은데 그래도 좀 포인트로 짚어볼 거는 폼이 좀 안 좋은 상태인데도 홈에서는 잘 던져. 올 시즌 홈에서 8경기 등판해서 2승 3패, 홈에서 ERA가 0.88로 진짜 좋고 최근에 제가 부진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진한 와중에서도 홈에서만 등판하면 홈에서는 계속 잘 던졌거든요. 분명히 이 선수가 경기를 보면 좀 답답하기는 해요. 꾸역투 기질도 있고. 근데 확실히 홈에서는 진짜 장점을 좀 보여주기는 한다. 이 선수 장점은 그래도 이제 볼넷 비율은 상당히 좀 적다. 이런 게 이제 좀 장점이고 삼진 능력도 꽤나 좋은 편. 상대 전적도 똑같아. 홈에서 두 경기 만나서 2승 0.59, 원정에서 2승 3패 ERA 3.24. 홈원정 컨셉이 진짜 확실한 선수죠. 아무래도 뭐 2년차 선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둘 다 최근 폼은 좀 좋지 않은데 일단 무라카미 쇼키는 그래도 홈에서의 좀 기대치가 있다고 보여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가사와라 역시 좀 폼이 좀 좋지는 않지만은 한신
전적이 굉장히 좀 좋은 그런 편의 선수고, 그리고 그런 점들은 좀 감안은 좀 할 수 있겠죠. 예. 그래도 저는 선발 사이드에서는 홈에서 던지는 무라카미 쇼키가 조금 낫다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하고요. 이 경기가 기준점이 5.5였으면 딱 좋았을 텐데 4.5라서 약간 애매하긴 해요. 예, 애매하긴 하지만 이 경기는 언더를 봐야 될 경기가 아닌가 싶고, 언더가 터진다면 아마 오가사와라 쪽에서 터질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경기가 좀 텀이 있을 때,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날은 언더사이드를 보는 게 우리가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4.5 기준치의 언더, 그리고 승패 라인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저는 이제 한신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1도 좋은 선택지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경기. 어, 야구 기준으로 무승부죠, 무승부. 상대 전적은 8승 2무 5패로 한신이 좀 앞서 있습니다. 일단은 타격감 예상이 조금 힘들기는 해, 그지? 조금 힘들긴 한데 두 팀 다 본인 팀 기준보다는 괜찮은 상태이기는 했고, 근데 시고 와가지고 그래도 언더를 보는 게 좀 확률이, 시고 오면 뭐 불펜들도 좀 덜어 있고. 근데 오가사와라가 조금 많이 좀 진짜 좀 걱정스럽긴 해, 오가사와라가 최근 던지는 게. 다음 경기는 니오넴 대 세이브. 니오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제일 핫한 팀 중에 하나죠, 그죠? 예, 최근 지난주에 그 최근 만난 팀들을 보면은 라코텐하고 지바를 만났어요. 예, 역시 엄청 핫한 팀들을 만났는데 5승 1패로 상당히 좋았고, 타격감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확실히 리스크는 불펜하고 마무리, 그죠? 예, 다나카가 진짜 개똥줄로 막아, 그냥 개똥줄로. 운이 좀 따라줘야 막아. 세이브는 요즘에 뭐 세이브가 이제 뭐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죠. 예,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오릭스하고 이제 소프트뱅크 만나고 3승 3패. 뭐 나름 괜찮았죠. 예, 방망이도 칠 때는 한 번씩 좀 시원하게 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오릭스가 요즘 너무 좋지 않으니까, 그리고 소뱅도 최근 페이스가 좋지 않으니까 이런 점들은 좀 감안은 좀 해야 되겠죠. 외국인 마무리 세이브 아브레이유. 나 아브레이유 별로 안 좋아해, 나도. 요즘에 뭐 곧잘 맞긴 하는데 너무 직구만 던져. 아우 걔는. 카토 타카요키. 이 선수가 최근에 약간 좀 폼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소뱅하고 지바로 때 상대로 13.1이닝 1실점으로 이제 조금 좀 폼을 좀 회복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호투를 했고, 이 선수 문제가 이제 피홈런의 문제가 약간 있는데, 최근 두 경기에서 피홈런이 없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폼을 좀 회복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할 만한 대목이에요. 예, 근데 이 선수가 상대 전적이 세이브한테 유독 좋지가 않아요. 올 시즌 딱 한 번 만났는데 4이닝 4실점 패전. 작년에 3경기 만나서 9이닝 2실점 승투 한 번 제외하면은 2경기 패전하고 5실점 6실점으로 세이브 만났을 때 유독 좀 좋지 않다. 그리고 이 선수가 홈에서 뭐 성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홈에서 9경기 7피홈런으로 홈에서 피홈런 이슈가 약간 있다. 유타로 와타나베 이 선수가 나름 이제 3, 4 옵션 쪽에서는 그래도 기대치가 꽤나 있는 선수고, 최근에 폼도 괜찮거든요. 최근 3경기 전부 홈에서 등판해서 5.1이닝 무실점, 8이닝 1실점, 오릭스 상대 7이닝 1실점으로 상당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3경기 중에 2경기가 니오넴전이에요. 예. 이게 근데 나는 좀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게, 니오넴 상대로 2경기를 잘 던졌는데 너무 자주 만난단 말이야. 그리고 오늘은 또 원정이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저는 분명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니오넴이 요즘 뭐 타격감도 괜찮기 때문에, 물론 이제 브레이크가 있긴 했지만, 확실히 조금 리스크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스콘에서의 등판은 그리고 또 처음이에요. 예, 이런 부분은 분명히 리스크 될 수 있습니다. 상대 전적은 6승 1무 4패로 니오넴이 조금 앞서 있고요. 선발들 기대치는 그래도 카토가 조금 앞서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죠? 카토가 이제 홈에서 피홈런 이슈, 그리고 세이브 상대 좀 좋지 않았던 이런 부분은 있지만, 최근 폼을 좀 회복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하고, 유타로 와타나베 잘 던지긴 하는데 너무 자주 만났어. 너무 자주 만났고, 에스콘에서의 첫 번째 등판의 리스크는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이 경기는 저는 니오넴 승, 마 5.5 기준치는 오버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라꾸. 이 경기 좀 어렵죠. 예, 이 경기가 조금 어려워. 이 경기도 선발들이 약해가지고 아무래도 올스타전에 좋은 투수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약간 이상한 애들이 많이 나와. 내가 되게 싫어하는 애 나왔죠, 여기 우치세이류. 예.
자, 일단 라쿠텐 같은 경우에는 타격감이 굉장히 뜨겁죠, 지금. 예, 리그에서 거의 제일 잘 치죠. 예, 니오넴하고 거의 쌍벽을 이루는 방망이를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라쿠텐이긴 합니다. 최근에 성적이 상당히 좋고 니오넴에게 1승 2패 오릭스 원정에서 수입으로 타격감이 굉장히 좋은 그런 상태다 보시면 되고 지바롯데 같은 경우에는 타격감이 굉장히 좋았는데 최근에는 조금 좀 다운이에요, 그죠? 예, 확실히 최근에는 페이스가 조금 떨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타격감이 한창 뭐 제일 좋았는데 최근에 좀 떨어졌어. 소뱅하고 니오넴 상대로 1승 5패로 좀 좋지 않은 흐름이다. 우치 세이리오 최근 두 경기 무실점 경기입니다. 지바 원정, 니온의 원정에서 5.1이닝 무실점, 5.2이닝 무실점으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선수가 경기를 던지는 거 보면 진짜 답답하긴 해요. 예. 답답하긴 하고 이 두 경기에서 삼진이 두 개 하나 나왔으니까 확실히 좀 안정감 쪽에서는 문제가 있고 약간 운이 따라줘야 돼. 삼진이 이렇게 적은 선수가 호투를 하려고 하면 운이 좀 따라줘야 돼. 근데 뭐 야구는 뭐 운도 많이 작용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지바는 올해 진짜 많이 만났습니다. 올해 4번이나 만났고요. 한 경기 5실점으로 크게 흔들렸고 3경기는 잘 던졌습니다. 예, 지바 상대로는 경기들이 좀 잘 풀렸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이제 뭐 자주 만나는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합니다. 홈에서 만났을 때는 7.1이닝 2실점으로 엄청 잘 던졌다. 근데 이게 패전이 됐어요. 니시노 요지, 이 선수 역시 최근에 뭐 좀 기분이 좀 좋아요. 최근 3경기 연속 승리 투수가 돼서 좀 확실히 좀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라쿠텐전 5.2이닝 1자책, 니온엔조 7이닝 1실점, 소뱅 원정에서 7이닝 3실점으로 최근 3경기 뭐 쏘쏘하다. 뭐 아주 잘 던진 건 아닌데 쏘쏘하고 승투도 다 먹었다. 이 선수도 전형적인 뭐 소소한 3, 4 옵션 중에 한 명인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 시즌 라쿠 상대로는 홈 원정 한번 만나가지고 홈에서는 잘 던졌고 원정에서는 6실점으로 좀 좋지 않았고 유난히 좀 라쿠텐 원정에서 좀 고생했던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일단 선발들은 둘 다 사실 좀 믿기가 좀 어려운 좀 3, 4 옵션 정도의 선발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저는 제가 우치세이루에 대해서 항상 좀 좋은 말을 별로 안 해요. 그죠? 이 선수는 솔직히 좀 운이 좀 따라줘야 돼. 삼진 능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뭐 잘 맞은 타구가 정면 가거나 뭐 땅볼이 병살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경기가 풀리지. 그런 게 안 풀리면 이제 3, 4실점 가는 거거든요. 이런 애들은. 상대 전적은 5승 1무 7패로 일단 지바가 조금 앞서 있고요. 선발들이 좀 불안하고 이제 방망이 쪽이 역시 좀 중요한 그런 경기인데 최근 기준으로는 일단 라쿠텐이 방망이가 낮습니다. 그죠? 예, 라쿠텐이 방망이가 낮기는 한데 이제 브레이크 이후기 때문에 요거를 약간 맹신하기는 좀 어렵다. 근데 최근에 타격 흐름이 라쿠가 좀 좋기 때문에 전 라쿠 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쿠 역풀 6.5는 오바. 다음은 소뱅 대 오릭스. 소뱅이 최근에 경기력이 조금씩 좋아지기는 하는데 확실히 그 전반기의 폼은 저는 당분간은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예, 그래도 강팀은 강팀인 게 연패를 길게 안 타고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한데 전반기에 그런 압도적인 모습은 아니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릭스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팀 중에 하나죠, 지금. 예. 최악의 팀 중에 하나고 지금 세이브 상대 1승이 전부야. 그리고 라쿠텐 상대로 완전히 뭐 두드려 맞았고 방망이도 최근에 좀 죽어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는 혼자 쳐. 걔 혼자 치는 애 누구 이름 뭐더라? 걔가 거의 혼자 치고 있어. 빠따를 너무 못 쳐. 빠따를 너무 못 쳐. 미야기 현피 갈 사람 그죠? 예, 우리가 미야기 때문에 스트레스 한번 개 받았잖아요. 예, 그거 6.5 기준치에 오바를 해가지고 미야기 띠벌로비. 나 진짜 그때 경기 진짜 화 많이 났는데 진짜 미야기 진짜 주소 삽니다. 언더 진짜 푼하다고 생각했는데 씨. 카터 스튜어트 최근에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카터 스튜어트죠. 예, 전형적으로 딱 전형적인 외국인 선수예요. 구위가 진짜 좋아. 구위가 진짜 좋은데 볼넷이 좀 많으니까 볼넷으로 인한 그 위기를 넘기는지 못 넘기는지 따라서 실점이 좀 갈리는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선수 특징 중에 하나는 시즌 초반에는 이닝도 좀 짧게 먹이고 그리고 로테 조정도 좀 많이 해줬어요. 예, MPB는 이렇게 이제 관리를 잘해준단 말이야. 근데 최근에 이제 맹점이 하나 있는 거는 이제 최근에 정상 로테를 이제 슬슬 돌기 시작했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이닝도 조금씩 늘리고 있고 로테도 이제 정상적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정상 로테를 어느 정도 소화하는지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그 말씀은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나왔던 정상 로테의 경기들은 뭐 꾸준히 잘 던지긴 했습니다.
오릭스는 작년 올해 벌써 4번 만나가지고 나름 좋은 피칭을 했고, 예, 올 시즌 3번 만나면서도 크게 털리는 경기 없이 나름 안정적으로 예, 경기를 잘 끌어줬습니다. 예, 근데 이 선수의 리스크는 역시 볼질. 볼질이 좀 있는 선수기 때문에 그 볼질로 이제 분명히 위기가 와. 이제 그걸 넘기냐 못 넘기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실점이 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삼진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 위기를 곧잘 막아내는 편이긴 하고요. 히로야 미야기. 주소 삽니다, 진짜. 복귀 후 3경기 등판했고요. 3경기 중 2경기가 소뱅 전이었습니다. 이 선수가 소뱅 약간 여포기질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일정을 그렇게 짜준 것 같고요. 소뱅 전에 2경기는 좋았어요. 5이닝 무실점, 7이닝 2실점으로 확실히 뭐 소뱅의 장점을 어느 정도 좀 보여준 그런 미학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가장 최근에 등판 세이브전에서 5.2이닝 5실점, 이때 이제 많은 우리 토쟁이 친구들이 화가 났죠, 저 포함. 세이브한테 5실점. 세이브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두드러 패는 날이 있어요. 그죠? 최근에 뭐 방망이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고. 예, 근데 그래도 세이브 전에 5실점 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긴 우려스럽죠. 일단은 뭐 소뱅이 자한 상대 좀 약점이 있고, 소뱅 상대 전적이 굉장히 좀 좋은 선수거든요. 역대 소뱅 원정에서도 ERA가 1.38로 굉장히 좋아.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등판도 어느 정도 좀 기대치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소뱅을 자주 만난다는 거, 그리고 직전 경기 세이브 전이 좀 안 좋았던 거, 이런 점들이 좀 리스크가 돼 보이기는 하죠. 상대 전적은 6승 1무 5패로 소뱅이 군소 우위. 시즌 초반에 소뱅을 생각하면 확실히 상대 전적이 좀 아쉽긴 아쉽죠. 예. 자, 일단 뭐 선발들은 좀 기대치가 좀 있습니다. 그죠? 선발들은 좀 기대치가 있고 쉬고 왔기 때문에 역시 뭐 언더사이드가 좀 좋아 보이죠. 그죠? 예, 근데 너무 좋아 보이는 언어버라서 약간 좀 고민은 좀 되기는 돼요. 예, 이게 카터하고 이제 미야기가 나오는 6.5 언더를 줬다. 약간 좀 고민이 되긴 되는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가볼 만한 언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저는 이 경기는 소맥 사이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릭스가 방망이가 너무 좋지 않다. 소맥 역시 시즌 초반의 모습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경기력이 약간 좀 회복세에 있는 소맥이기 때문에 그래도 요로 경기는 소맥을 좀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언어바에서 약간 좀 고민되는 부분은 이제 미야기의 최근 폼, 그리고 소뱅 불펜, 오릭스 불펜. 그래도 쉬고 왔으니까 불펜들이 뭐 한 경기 두 경기 정도는 좀 잘 던져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소뱅의 불펜도 굉장히 좀 헐겁긴 하죠, 최근 기준으로. 자, 이렇게 MPB 6경기 쭉 알아봤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고, 잠실은 우치가 떴군요. 예. 잠실 오늘 좀 잠실 경기 좀 좋아 보였는데. 우치.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고,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오늘은 브레이크의 첫날이기 때문에 타격감 예상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날은 우리가 조금 이제 좀 하루 이틀 정도 좀 간을 좀 봐야 되는데, 배팅 안 하면 심심하잖아. 그래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예, 제가 오늘 배당을 원래 낮게 짜는 사람이 아닌데 최대한 안정적으로 배당을 낮게 하나 짰으니까 한 평상시보다는 금액을 좀 낮추시고 한 7대 3 정도로 메인 주력 1, 2 주력 나눠서 가시면 어떨까. 그래도 서브는 제가 3.4배로 짰으니까 그렇게 좀 접근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선발들을 이렇게 짠 이유는 아마 올스타전 때문인 것 같은데, 그지? 아무래도 올스타전에 좋은 투들이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오늘 좀 선발들을, 좀 약한 선발들을 좀 낼 수밖에 없는, 올스타전 안 나간 선수들에서 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정으로 좀 보여지긴 하고요. 감사합니다. 종우님 보내드리고. MPB 질문 없으실까요? 예, 오늘하고 내일 정도는 약간 좀 관해를 좀 보자. 탈감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없으시면 크보로. 잠실 경기는 우치. 저 물 좀 잠깐 떠올게요, 형들. 어,
국민언더 후보 한신하고 소뱅 중에 어디가 좋아 보이십니까? 둘 다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소뱅 언더가 조금은 더 나아 보이기는 하고, 둘 다 좋아 보인다. LG 하나 우치. 일리아 질문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이따 끝나고 하셔도 되고. 잠실 경기는 우치가 낫네요. 잠실 경기는 개인적으로 저는 오바가 좀 맞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아쉽게 됐네요. 예, 동주가 뭐 LG전에 잘 던지긴 했는데 내용이 안 좋아. 창규도 요즘 조금 좀 그렇고 LG가 또 불펜 많이 써가지고 오바 진짜 맛있어 보였는데 까비. 자, 다음은 SSG하고 두산. SSG 두산 요 경기는 선발들이 좀 비슷한 타입의 선수들이에요. 음, 앤더슨하고 발라조빅이 오늘 선발 등판을 하는데 둘 다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해요. 일단은 정통 오버핸드고 타점이 굉장히 좋고 구위의 장점이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볼질, 그죠? 예, 그리고 문제는 볼질이고 이런 정통 오버핸드 선수들은 문학 같은 구장에서는 조금 좀 피홈런 리스크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는 좀 생각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앤더슨은 그래도 리그 적응을 차곡차곡 좀 하고 있는 그런 선수고 최근에는 뭐 나름 괜찮죠. 잘 던지고. 근데 발라조빅은 아직 리그에서 뭐 많이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적응 기간으로 좀 봐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볼 때는 앤더슨이 조금 더 기대치가 있는 선수로 좀 보여져요. 일단은 발라조빅은 데뷔전 한 경기에서 4.2이닝 1실점 6삼진 볼넷 4개 딱 그냥 기록을 그대로 보여줬죠, 그죠? 예, 삼진은 이닝당 하나 이상 뽑아냈고 볼넷 역시 4개. 일단 이렇게 볼질 이슈가 있는 선수들은 원정이라든지 리그 적응 기간에는 확실히 볼질 리스크가 어느 정도 나올 거라는 거는 좀 생각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 경기 키는 발라조빅이 좀 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발에서의 기대치는 앤더슨이 조금 더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 발라조빅은 이제 뭐 이제 두 경기째 던지는 선수고, 그리고 또 원정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좀 볼질이 어느 정도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위 기대치는 좀 있기는 있어. 근데 결국에 이제 불펜은 두산이 낫단 말입니다. 그죠? 예, SSG는 불펜 뒷문이 진짜 많이 헐겁기 때문에 발라조빅이 한 두 점 정도만 두 점 정도 언저리에서만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분명히 경기 후반에 저는 두산이 좀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경기가 약간 좀 애매하다. SSG가 최근에 불펜이 정말 정말 불안하거든요. 그죠? KT전에 보여준 모습들도 진짜 누구 하나 믿을 만한 그런 불펜이 별로 없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선발 쪽에서의 장점을 많이 살려야 되는 그런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경기가 승패라인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어려운데 저는 두산 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역풀 10.5 기준치에는 언어버가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안다. 자, 다음 경기는 삼성. 백정현 대 엄상백. 일단 삼성 같은 경우에는 충격의 2연패를 좀 당했죠. 예, 결국에는 이제 뭐 불펜에서 터져서 진 거고,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의 집중력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두 경기를 내주면서 최근에 좀 좋지 않은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일단 KT는 SSG 수입을 하면서 8시리즈 연속 수입을 달성했고, 드디어 이제 10위에서 5위까지, 단독 5위까지 올라왔고, 마이너스 열 몇 개까지 갔던 팀인데 승률 5할도 이제 맞춰놨고 역시 뭐 KT가 여름에 잘한다. 잘한다. 백정현 일단 이 선수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귀 이후에 뭐 나쁜 피칭은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뭐 커맨드 형성도 좀 잘 되고 피칭은 괜찮아. 1인분을 해주고 있기는 한데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죠. 일단 평균 이닝이 5이닝 언저리 그리고 실점도 평균 한 2점 정도 그리고 경기당 평균 피홈런도 하나꼴로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딱 요 정도 기대치만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삼성의 불펜 기대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닝 히팅을 6이닝 가까이 6이닝 정도 해주질 못한다고 하면은 경기가 어렵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역대 KT전은 뭐 상대 전적은 전반적으로 쏘쏘한 편. 일단 KT 타선 같은 경우에는 강백호하고 로하스는 지금 타격감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좀 좋아. 나머지 선수들이 따발총 이런 걸 좀 잘하기 때문에 김민혁이나 뭐 김상수, 장성호 이런 선수들이 타격감이 좋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상백이 최근에 뭐 피칭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예, 시즌 초반에 정말 좋지 않으면서 이거 FA 재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최근에 점점 좀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직전 경기 NC 상대로 NC가 이때 타격감이 되게 좋았을 때 만났는데 6이닝 무실점 1피안타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운 피칭을 좀 했습니다. 올 시즌 삼성은 한 번 만나서 4이닝 4실점으로 좀 좋지 않았고 이때는 뭐 근데 컨디션이 좀 안 좋을 때 만난 거라서 선발로 라파 원정은 작년에 이제 딱 한 번 갔는데 6.2이닝 2실점으로 쏘쏘했음. 상백이도 결국에는 이 선수의 단점도 피홈런이거든요. 피홈런. 그리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득점력이 상당히 좋고 홈에서 홈런을 또 잘 치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홈런을 몇 방 맞을 거냐, 몇 점짜리로 맞을 거냐, 뭐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엄상백은 확실히 그래도 좀 기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선발들은 둘 다 어느 정도는 좀 기대치가 있어요. 백정현도 크게 터지는 경기가 지금까지 없고 나름 1인분을 해주고 있고 근데 이닝이 약간 아쉽다는 거. 상백이 뭐 요즘 잘 던지는데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 그래서 저는 뭐 선발 쪽에서는 좀 비슷비슷하다고 봅니다. 또 삼성이 또 홈에서는 또 분위기 타고 무섭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무시할 수가 없고 근데 확실히 불펜에서는 KT가 조금 좀 나아 보이기는 해요. KT도 핵심 몇 명 제외하면은 전반적으로 불펜이 아쉽기는 하지만 박영현이라든지 김민수 이런 라인들은 그래도 필승조 라인에서는 좀 괜찮은 편이긴 하거든요. 커버 기준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KT 승마 10.5 기준치에는 언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다음은 NC 롯데. 자, N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박마이가 죽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근데 최근에 경기들을 보면, 박마이를 못 친 경기들을 보면은, 경기가 초반에 너무 터진 경기들이어가지고, 경기를 좀 놔버린 그런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타격감이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한 생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계속 들기는 해요. 그리고 어제도 뭐 좀 쳤죠. 그리고 롯데는 요즘 뭐 분위기가 정말 좋지가 않죠, 그죠? 삼성전, LG전 진짜 뭐 좀 충격이 클 만한 그런 패배를 연거푸 좀 당했고 삼성전에는 불펜들이 너무 두드러 맞았고 LG전은 또 불펜에서 뒤집히면서 어제 김도현이 못 던진 것도 좀 있긴 하겠죠. 근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저는 그래도 중심 타선은 괜찮은 것 같아, NC가. 아직은 중심 타선은 좀 살아있는 게 아닌가. 자, 이재학하고 박세웅. 이재학은 뭐 최근 두 경기 1실점씩 하면서 뭐 잘 던지고 올 시즌 뭐 나름 자기 역할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롯데전에는 등판한 적이 없고요. 첫 등판이고 역대 롯데전 성적 뭐 좀 좋지 않은 편. 근데 올해 좀 던지는 걸 보면은 그래도 이재학이 그래도 1인분은 좀 해줍니다, 그죠? 최근 두 경기는 1실점씩 기록하면서 잘 던지고 있고. 자, 박세웅 최근 두 경기 조금 좀 나아진 모습을 좀 보여주기는 해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일단 3자책점씩 기록을 했고 그래도 이제 기대치가 있는 거는 이닝이야, 이닝. 그지? 롯데가 결국에 지금 불펜에서 터지는 경기가 많기 때문에 최근 두 경기 6.1이닝 그리고 8이닝 이렇게 먹어주면서 이닝 소화를 해줬다는 점이 무엇보다 긍정적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올 시즌 NC는 두 번 만나서 두 번 다 5실점 4실점으로 좋지 않았고 역대 엠팍 원정에서의 성적은 뭐 소소하긴 한데 피홈런이 역시나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상대 전적은 6승 3패로 NC가 좀 앞서 있고 이 경기가 역시 좀 고민이 좀 되는 경기예요. 롯데 역도 한번 좀 고려를 해볼 만한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 이유는 세웅이가 이닝 히팅을 그래도 좀 해준다는 거야. 결국에 최근에 롯데의 가장 큰 문제는 불펜에서 너무 무너지는 모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 롯데가 경기를 이기려고 하면은 선발이 이닝을 잘 끌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데 최근에 그런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저는 롯데 경기를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치고 나가는 거에 비해서 득점 연결도 너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실책이라든지 불펜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믿기가 좀 어렵다. 역배까지 가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NC 승 사이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NC 승마 10.5 기준치에는 오바. 다음 경기는 키움하고 기아인데 이거는 형들 뭐 이걸 뭐 길게 얘기할 게 있을까요, 형들? 그죠? 아이고야 이거를 김인범하고 내일 인범이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뭐
시즌 초에는 잘 던졌는데 최근에 힘이 너무 빠지는 모습이에요. 그죠? 힘이 빠지면서 최근에 이제 많이 혼나고 있고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로테 조정을 좀 해줬거든요. 예, 직전 경기가 거의 한 달 만에 등판을 한 거야. 로테 조정을 해줬어. 체력적으로 빠졌으니까. 근데 거의 한 달 쉬고 나온 경기에서 NC 원정에서 3이닝 4자책 3피 홈런으로 이제 휴식발도 못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제 기아는 만난 적이 없고 이 선수가 이제 그래도 긍정적인 걸 찾아보려고 하면은 홈에서 3.13으로 뭐 잘 던졌다는 거긴 한데 최근에 기아 방망이를 상대한다는 점 쉬고 왔는데도 3이닝 4자책 3피 홈런을 허용했다는 점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확실히 좀 기대치가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네, 결국에는 키움도 뭐 방망이가 좀 나쁘지는 않은데 인범이라든지 키움 불펜은 진짜 위태위태하거든요. 그죠? 어제도 사실 어떻게 이겼습니까? 김유나가 7이닝을 던졌기 때문에 이긴 거야. 내가 봤을 때 6이닝 던졌어도 역전을 당했어. 내가 봤을 때. 불펜이 너무 위태위태해가지고. 결국에는 오늘도 뭐 키움이 이길라 그러면은 인범이가 6이닝, 7이닝 던져야 돼. 불펜 필승조들이 정말 믿을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기아 빠따를 상대한다고 했을 때는 그쵸. 예, 그리고 상대가 또 내일이죠, 내일. 내일이 최근에 좀 폼이 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직전 경기 하나전 6이닝 1실점 1피홈런으로 간만에 좀 페이스를 좀 다잡는 모습이 좀 한번 나왔고요. 예, 이제 리스크는 이제 키움 원정이 처음입니다, 처음. 예, 키움 원정, 이제 고척 원정은 또 싫어하는 투수는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로 꼽아볼 만한 거는 인범이가 그래도 홈에서 조금 잘 던진다. 그리고 내일이 고척에서 첫 등판이다. 뭐 이런 부분인데 이게 키움이 역까지 가려고 하면은 진짜 한 7이닝을 엄청 잘 던져야 될 것 같아. 6이닝도 안 될 것 같아. 키움 불펜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이 경기는 배당이 너무 맛있긴 한데 이거를 진짜 키움을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휴, 예, 요거를 키움을 야, 키움 역마인이 5.40 배당인데, 야, 너무 맛있긴 한데, 도저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고, 키움 2.5 풀이 2.04로 진짜 맛있는데, 이것도 갈 용기가 안 나죠, 그죠? 예, 키움 2.5 풀이 2.04인데도. 아휴, 그나마도 기아 이마인에 엄청 몰리고 있네. 기아 이마인이 배당이 1.55배야. 미쳤다, 미쳤어. 그래서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예, 리스크는 인범이가 홈에서 그래도 3.13으로 잘 던진다. 내일이 키움 원정이 처음이다. 요 정도 리스크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요거는 뭐 키움을 보기가 뭐 너무너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 키움 역 볼 수 있는 상남자 있나요, 혹시? 제 방송에? 이거를 키움이 이기려고 하면 인범이가 7이닝에다가 이제 내일이 고촉 첫 던진 리스크가 나와서 한 3실점 나오고 3실점 나오는데 또 이제 수비에서 실책 파티 그죠? 그지 실책 파티 이런 거 나오고 내일 멘탈 터져가지고 한 4실점 5실점 그래도 넘어야 될 산이 많은데 그래도 키움이 불펜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아 근데 형 이거는 2.5풀도 못 가겠는데 난 진짜로 난 진짜 2.5풀도 못 갈 것 같고 1마일은 뭐 좋아 보이죠 그죠? 예, 2마일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진짜 나도 뭐 역배를 많이 보는 사람이지만 이거는 잘 안 보인다 안 보여 나는 하남자인 걸로 할게 이거는 뭐